72번 갑니다. 72번 건축 허가죠?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1번 사전결정 신청 대상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이 아니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죠. 2번 건축허가를 받을 때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맞나요? 교재 보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 받으면 건축 허가는 자동적으로 간주되는 거 5개만 얘기해 보세요. 첫째, 국토개법 56조 개발행 허가 간주되죠. 그다음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산지관리법 산지 전용 허가 3가지 자동적으로 3가지 간주됩니다. 네 번째, 네? 하천 점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까지 4개. 그다음 도로 점용 허가, 도로 점용 허가, 그렇죠? 그다음 또 뭐? 가설 건축물 축조 허가, 가설 건축물 축조 허가. 그다음 공작물 축조 신고. 예? 자, 산속의 목욕탕 기억나요? 산속의 목욕탕, 산속에다 목욕탕 건축에도 건축을 받았다고요. 그럼 뭐가 간주되냐? 첫째, 개발행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간주되고. 자, 도로 뚫고 산에 들어가라는 얘기죠. 사도 개설 허가, 사도 개설 허가 간주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다 건축물 건축 뭐가 필요해? 현장 사무소 필요하잖아요. 공사용 가설 건축물,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 허가 받은 걸로 보죠. 그렇죠? 그다음에 도로를 이용하니까 통행에 불편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100 뭐야? 도로 점용 허가, 하천 유일든 하천 점용 허가. 그렇죠? 그다음에 그 목욕탕인데 뭘 세워야 된다? 굴뚝, 공작물 축조 신고. 그렇죠? 공작물 축조 신고. 이 정도만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간주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것도 그러시면서 6번이나 출제 많이 출제되는 이거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간주되는 거 아닌가 하면 뭐를? 소방설비, 소방설비 설치 신고는 간주가 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간주되는 사항 거기에 몇 가지 좀 같이 좀 적어두세요. 3번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이유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의 경우는 허가권자 건축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거절할 수도 있다. 아까 주거 환경, 교육 환경. 아까 일산 백석 나이트클럽 사건이죠. 뭘 거쳐서?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사는 국토관리상 필요하도 인정할 때는 2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맞나요? 맞아요? 보세요. 건축 허가 등에 뭐야? 제한이잖아.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이게 우리 시험에서 연속 5년째 출제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연속 5년째. 그러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한다. 그럼 2가지를 제한한다고 그랬죠. 첫째 뭐야?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또는 뭐야? 2가지라고요. 제한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끝발이 더 좋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허가권자 누구야? 허가권자에게 허가권자가 아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원칙적 허가권자이죠. 예주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게 허가권자잖아. 이게 허가권자야. 그렇죠? 그러면 제한은 누가 한다고요? 아까 끝발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선 누구? 국장이 제한하는 경우 하나 있고 또 누구? 시 도지사가 제한하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국장은 어떤 이유로? 2가지입니다. 여기도 직권과 요청이 있습니다. 직권 어떤 경우? 국토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이건 직권이죠. 2번째 주무 장관이 뭐한 경우? 2가지잖아요. 이때 국장은 누구를 제한한다고요? 국장은 누구를 제한한다? 여기 허가권자. 자, 이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밑에 사람이잖아. 국장은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시킬 수 있다. 이거잖아요. 어떤 이유로?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주무장을 주장해요.
문제는 시도의사죠. 시도의사는 요청이 없어요. 언제나 뭐다? 직권입니다. 직권. 사유는 두 가지 있죠. 무슨 게? 지역 계획이나 또는 뭐예요? 도시, 군, 계획상 필요한 경우. 이건 직권 자체입니다. 요청이 없죠. 이때 시도의사는 누구의? 건축 허가권자. 그러면 안 된다고요. 시도의사 말 들을 사람 누구밖에 없다. 요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시도의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시도의사가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장, 이건 제한할 수 없잖아요. 자기 그렇죠? 반드시. 그럼 제한 기간은 몇 년? 확실하게 해서요. 제한 기간 몇 년? 2년입니까? 2년 이내입니까? 2년 이내. 일이 하나이죠? 네? 그리고 1회 하나요. 1년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명심하세요. 앞에 1회 하나요. 이게 없어. 1회 하나 이게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막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축을 처음 2년 동안 제한했어. 근데 1년 연장했어. 3년 끝났죠? 끝났는데 여전히 투기가 계속된다. 제한 조치를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1회 하나는 얘기 없잖아요. 우리가 국토기획법 어제 공부했던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억나시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1회 하나여 3년 이내, 1회 하나여 3년 이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는 없죠. 이건 2년 이내. 정당사에서 1회 부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제한을 했으면 시도의사는 국토교통부한테 그 사실을 뭐 해야 되죠? 보고해야 돼.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한테 그 내용이 지나치다 싶으면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요죠? 이게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야. 최근 5년 동안 연속 출제됐다고 그랬습니다. 건축허가 등의 제한. 됐죠? 그럼 마지막 이 건축허가 제한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구도시 어디? 재개발이죠. 어제 공부했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어디에서? 신도시. 어디? 송도. 그러니까 거기는 송도는 신도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건축만 제한하는 게 아니죠.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연결 변경, 토석제치, 토지문화, 물건선 이걸 다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는 구도시에서 그것까지 제한할 필요 없죠. 건축 착공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국토개법,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은 건축법,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신도시,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은 구도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몇 가지? 건축물에서 총 6가지를. 그리고 공작물 6가지. 여기는 건축물 착공을. 그렇죠? 거기는 1회 하나여 3년 이내. 1회 하나 3년. 단 3, 4, 5호의 경우는 1회 하나여 2년까지 연장을 했죠. 1회 하나 2년. 여기는 1회 하나가 없고 2년 이내. 단 1회 하나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렇죠? 두 가지를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나중에 비교해서 정리하고 우리 지난번 비교 정리 사이드했죠. 요거 연속 5년 출제됐다고 했습니다. 요거 틀리기 이제 없기야. 분명히 됐죠? 자, 그러면 거기 4번 국토교통부장 시도의사는 국토활상 필요하도 인정할 때는 2년의 기간 동안 허가권자 건축원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맞을까요? 시도의사를 딱 빼버리면 어때? 시도의사를 빼버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활상 필요하도 인정할 때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허가권자 건축원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으면 좋았죠? 시도지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필요한 경우 누구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5번 건축 허가권자로부터 건축원을 받거나 신고한 자는 얼마 이내? 1년 내에 공사가 착수해야 된다. 이게 위반한 경우 건축원의 취소하여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죠. 건축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정확하죠. 그렇죠? 아까 전 시간에 설명했던 거.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문제 73번. 건축법상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나열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건축 신고사항이죠. 우리 건축부에서 아마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7, 8차례 이상 출제됐으니까. 그럼 이건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문제는 뭐다? 나올 때마다 자꾸 틀린다는 거지. 틀린다는 거죠. 기억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우리 공부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주 출제되는 것들,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들. 그것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째,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뭐라고 했다? 절대 같은 유형은 안 나온다는 거잖아. 항상 다른 유형 바꿔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 신고상 이것도 워낙 중요한데, 그러나 교재에 있는 내용 대로 그냥 머릿속에 그냥 암기만 해가지고 문제를 못 푼다고요. 문제는 99.9% 응용돼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축 신고사항,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 있죠? 보세요. 자, 첫째 뭐죠?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개 재축이죠. 두 번째는 어디야? 비도시죠. 네?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지에서 층수가 3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이죠. 그러니까 비도시적이니까 경미하다는 얘기고, 층수가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 미만이니까 경미하다는 거야. 뭐를? 건축.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단 중요한 거, 여기에 해당한다라도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첫째, 거기 어디? 지구 단위 계획인 경우. 두 번째, 방제지구 등 재해취약지역. 재해취약지일 땐 그러하지 않다라고 돼 있다. 이게 이번에 올해 개정된 거죠. 재해취약지역. 그다음 세 번째, 층수가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대수선이죠. 3층 미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대수선. 네 번째, 아까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이죠. 다섯 번째, 연면적 합계 100,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이죠. 건축. 여섯 번째, 3m 이하의 증축이죠. 3m 이하. 일곱 번째, 표준 설계도수 따라 건축하는 건축 조례가 되는 건축물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 어디? 공업적 산업단지 지구단위 계획. 공업적 산업단지 지구단위 계획 층수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이죠. 아홉 번째, 읍면적에서 농수산업용으로 창고는 200, 축사와 작물재배사는 400 이하의 건축이죠. 이렇게 일단 건축신고사항 1번에서 9번까지 머릿속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왜? 문제는 99.9% 응용되기 때문에 이게 부드럽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응용은 못해. 응용을 못한다고요. 자, 그럼 1번에서 9번까지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 있었나요? 돼 있어요? 보세요. 작년 어떤 문제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왔었죠? 보세요. 바닥 면적 합계가 80제곱미터인 단층 단독주택 신축은 신고사항이다. 작년 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다 근데 틀렸다고 했었잖아요. 네. 바닥 면적 합계 80,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개 재축만 신고해요. 근데 80이고 뭐라고 했으니까 신축이라니까 신고가 아니다라고 다 95%가 다 이렇게 엑스표를 쳤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바닥 면적 합계 80인데 단층이잖아. 단층. 한 층이라는 얘기죠. 한 층이면 한 층이니까 이게 뭐예요? 곧 연면적이 돼 버리잖아. 그러면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일 때 신고죠. 그래서 신고 아주 좋은 문제였잖아요. 예? 헐? 그죠?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문제가. 그럼 문제는 이렇게 99.9% 응용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눈 나오지 않아. 그냥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 예? 보세요. 이런 문제 실제 시험장에서 받칠 때는 깊게 생각하죠. 무조건 단 80 신축이니까 무조건 X 다 X를 쳤잖아요. 그런데 같은 문제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항상 생각을. 참 좋은 문제잖아. 이런 문제 만들려면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실전에서 여러분이 강해진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풀어보세요. 정답 몇 번?
신고사항 옳지 않은 거. 지금 요약집 보고 찾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풀어보라는 거지 지금.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9가지 정리 안 돼 있으면 안 돼 이건.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2층 건축물에서 연면적 150점이 되는 건축물의 대수선. 자 3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200 미만이죠. 대수선 신고 좋네. 2번 방제지구 등 대통령 영이 전한 제약적인 관리적 안에 관리적이죠. 2층 건축물에서 연면적 150점이 되는 단독주택 신축. 참 좋죠. 앞에 방제지구 등 대통령 영이 전한 재해취약지역 여기까지만 빠졌으면 맞죠. 자 관리적 비도시적이죠. 2층이죠. 연면적 150이니까 200 미만이죠. 신축이죠. 건축이니까 신고상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그랬어? 방제지구는 대통령 재해취약지역이잖아. 이게 옳게 개정된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허가상이야. 2번 공업적 2층 연면적 250제곱미터 공장이 신축. 자 공업적 안에서 층수가 몇 층? 2층이 하나로서 연면적 얼마? 500제곱미터 공장이죠. 여기 공장인데 건축물 그러면 안 돼. 공장만 공장. 연면적 80제곱미터는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죠. 건물의 높이 2m 증축 3m 이하 증축이죠. 정답 2번이잖아요. 올해 개정된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74번 건축과 착공에 제한. 이 문제 하나 더 실었습니다. 요거 집중적으로 워낙 출제하셔야 되니까. 틀린 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는 허가권자의 건축이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도지사죠.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을 이유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하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즉시 보고해야 된다. 정확합니다. 자 허가권자가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은 그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또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해제할 수 있다 아니고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아니고 해제를 명할 수 있답니다. 제한기간 2년 이내로 하되 1회 하나에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좋죠? 건축하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 제한의 내용을 공고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되겠죠. 75번 건축물 용도분류죠. 용도분류. 건축 용도분류도 올해 이제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른 것은 물어봤습니다. 애식장, 장례식장, 잠실 야구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맞나요? 애식장은 뭐야? 애식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 맞아요? 애식장 문화 및 집회시설 맞아요. 그렇죠? 애식장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요.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이지. 장의사는 장의사 일종이야 이종이야? 이종근성이지. 화장시설 봉안당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 관련 시설이죠. 그러나 교회 내에 설치되는 봉안당은 종교시설이죠. 잠실 야구장 뭐예요 이거? 무슨 시설? 우리 강사님 용도 중에 체육시설은 없어. 체육시설은 없고 운동시설 있죠. 운동시설. 그러면 잠실 야구장 운동시설일까요? 잠실 야구장 운동시설 있어요? 아니야. 여러분 사직 야구장 있죠? 이거 운동시설이야? 아니라고요. 왜? 사직 야구장 혹시 가신 분? 가서 야구하고 온 적 있어? 에? 혹시 갔다면 애인 손잡고 뭐 하러 갔어? 그저 바라만 보고 왔잖아요. 그저 바라만 보고. 그래서 무슨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이야.
잠실 야구장, 월드컵 축구장 이거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운동시설이 아닙니다. 운동시설 예를 들면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운동시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식장과 잠실 야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요구 장례식장 그냥 장례식장. 그래서 장례식장 때문에 틀렸습니다. 500제곱미터에서 종교 집회장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자 보세요. 올해 이제 통일된 게 세 가지가 500제곱미터로 통일됐는데 보세요. 첫째,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연장 있죠. 소공연장 뭐다? 2종이야. 500제곱미터 미만의 종교 집회장 있죠. 작은 교회 시끄럽죠. 2종이야. 500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생활시설 있죠. 고시원 뭐야? 2종입니다. 세 가지 전부 다 통일됐습니다. 500으로. 그런데 이게 500 이상이 되면 다 틀려. 자, 500 이상의 아까 공연장은 뭐다? 문화 및 집회시설. 500 이상의 종교집회장은 뭐다? 종교시설. 500 이상의 다중생활시설은 뭐다? 숙박시설. 숙박시설 다 이렇게 달립니다. 다시 한번 500 이상의 다중생활시설은 뭐다? 숙박시설. 500 이상의 공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 500 이상의 종교집회장은 종교시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시설군은 또 다 틀려. 시설군 보세요. 아까 다중생활시설 있죠. 다중생활시설은 500 미만이든 500 이상이든 시설군은 전부 다 무슨 시설군? 영업시설군이야. 영업시설군. 아까 500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생활시설은 원래 근린생활시설군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영업시설군이라고요.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500제곱미터 이상 종교집회장 공연장 문화 및 집회 잘못됐죠. 종교집회장은 종교시설이고 공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이용원, 미용원, 의원, 안마원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 제1종 근성이다. 맞나요? 이발소 좋죠. 미장원 좋죠.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1종 근성입니다. 한의원 치과의원은 1종 근성. 한방병원 치과병원은 무슨 시설? 의료시설이야. 의료시설. 단 동물병원만 멍멍멍 찢어대죠? 2종입니다. 동물병원만 2종. 안마원은 1종, 안마시술소는 2종입니다. 안마원은 1종, 안마시술 2종.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 있죠. 자, 우리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음식점의 종류가 4가지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4가지입니다. 다시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4가지야. 어떻게 다르다?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반 음식점은 주류 판매도 허용된다. 단란주점은 단란하게 한 잔 마시는 것이니까 노래도 한 곡 할 수 있다. 주점영업은 유흥주점이잖아요. 누구? 접대부를 둘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 건물의 용도가 다 틀리죠. 보세요. 휴게음식점은 300 미만은 1종, 300 이상은 2종이야. 일반 음식점은 규모 관계없이 무조건 냄새나죠. 일반 음식점 시끄럽죠. 술이 왔다 갔다 하니까 2종이야. 단란주점은 작은 것은 2종, 큰 것은 위락이죠. 면적 얼마? 150. 150 미만은 2종, 150 이상은 위락입니다. 주점영업은 당연하게 위락입니다. 자, 점차 높아지죠. 다시 한번 보세요.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은 1종, 300제곱미터 이상은 2종. 일반 음식점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2종. 단란주점 150 미만은 2종, 150 이상은 위락. 유흥주점 무조건 위락입니다. 됐죠? 4가지. 그러니까 이용원, 미용원, 의원, 안마원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 1종 좋죠. 여러분, 1종 근린생활시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1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우리 주민의 인근에 있으면서 생활의 편익을 제공해주는 시설인데 주거 환경을 전혀 저해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냄새가 나거나 소음이 나지 않는 것이 1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21개 용도지역 어디에나 건축이 가능하다. 이게 1종입니다. 반면에 2종 근생은 소음이 나거나 냄새가 나는 것이 2종이라고 그랬죠. 예? 대표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첫째, 음식점 아까 냄새나죠? 독서실 냄새나죠? 예? 당구장 시끄럽죠? 기원 냄새나죠? 그렇죠? 안마시술소 그렇죠? 이런 전부 다 2종입니다. 동물병원 지저대죠? 2종이야.
이 이종은 어디만 안 된다고요? 전용주거지역만 안 돼.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단 전용주에서 가능한 게 딱 하나 있다고 했죠. 아까 뭐예요? 500제곱미터면 종교집회장. 500제곱미터면 종교집회장은 이건 아까 2종 근생인데 요거 하나만 새벽 5시에 종 치지 않는 조건으로 요거만 풀어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500제곱미터 미만의 종교집회장은 2종이면서도 전용주에서 가능한 유일한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4번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당, 의료시설이다.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당은 묘지 관련 시설입니다. 오피스텔 뭐다? 일반 업무시설. 유소스텔, 유소스텔 숙박시설이 아니에요. 수련시설이에요. 수련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숙박입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뭐다? 뭐예요? 뭐예요? 5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업무시설이야.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건설,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일반 업무시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뀐 내용들 좀 잘 기억하라고요. 건축 용도, 특히 1종 근생과 2종 근생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종 근생과 2종 근생 특히 출제해줘야 돼요. 그 다음 76번 건축법상 건축 용도 변경이죠. 용도 변경에서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구, 수구청, 건축물 대장, 지상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물어봤죠. 자, 올해 건축물 용도 변경에서 바뀐 내용이죠. 보세요. 건축물 용도 변경 문제 거의 한 문제가 몇 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상 있죠. 신고상 있죠. 누구한테 허가 신고한다고요? 누구한테? 허가권자. 그러면 안 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수, 구청장입니다. 상위군으로는 허가상, 하위군으로는 신고상. 같은 시설군일 때는 건축물 대장 기지상 변경 신청했죠. 그러나 중요한 거 올해부터 개정된 거 같은 시설군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 기지상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여기 키포인트죠. 직접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라고. 자,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라는 대로. 제한 시간이 1분이죠. 끝. 다 풀었어요? 몇 번이에요? 3번? 5번? 6번 아니?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3번? 근데 왜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왜 하라는 대로 안 해? 이 문제 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옆에다가 일단 쓰라고 그랬죠? 시험지부터 일단 쓰시라고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 시설군 일단 써놓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거 그냥 보고 하면 하다가 한 3번쯤만 헷갈려 버린다니까요. 반드시 쓰시라고요. 가장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써놓고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상, 밑에 놓으면 신고상.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 이거 무슨 상? 허가상. 이거 무슨 상? 이거 무슨 상? 건축물 대장 같은 시설군이죠. 이것도 둘로 나눠야 되겠죠. 이건 무슨 상? 같은 시설금에서
건축물 대장 지상 변경 할 필요가 없는 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 뭐야? 같은 시설구에서 건축물 대장 지상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딱 5개 구별하시라고. 그래서 시험 옆에다 1번님 3번 옆에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하라니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잡아. 그러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판매시설 위락시설이죠. 판매시설 위락.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 알면 우리가 안 돼. 옆에 있는 건축 용도를 다 아셔야 되죠. 보세요. 자동차 관련 시설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산업등 시설 몇 가지? 전기통신설군, 문화집회설군, 영업시설군. 3+1로 썼죠. 이 일이 뭐야 이게? 아까 다중생활시설에만 근생인데, 그 다음에 넷, 둘, 주업무시설 넷, 급학시설군 하나죠. 그럼 이것들 다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못 풀이 문제래. 그러죠? 자, 자동차 관련 시설은 딱 하나 있죠. 뭐?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니까 무시. 자, 그 밖에 시설은 딱 하나 있죠. 뭐?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이것도 무시. 그렇죠? 전기통신시설군이죠. 딱 2개 있죠. 뭐? 방송통시설과 발전시설. 방송통신과 발전. 얘도 별로 이렇게 출전 안 돼. 우리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렇죠? 근린생활시설 딱 2개 있죠. 1종, 2종.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걸 꼭 기억하는 거야. 이거. 네. 산업 등 시설군 7가지 있다고 그랬죠. 해보세요. 뭐뭐 있죠? 우리 앞에 계신 분. 산업 등 7가지. 보지 말고. 못해요? 자,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자, 현대 산업의 대명사 그럼 뭐다? 공장. 공장에서 생산된 것은 어디로 이동한다? 창고로 이동한다. 창고로 이동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운수시설이 필요하다. 운수시설 그거 대단히 위험한 시설이다. 위험한 거 운전 잘못하면 어디로 간다? 묘지로 직행한다. 묘지로 가면 사람도 그때부터 뭐가 된다? 분뇨 쓰레기가 된다. 그렇죠? 쓰레기의 좋은 표현이 뭐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그렇죠?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서? 장례식장에 모여서 애도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7가지. 다 됐나 이제? 보세요.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장례식장. 7가지. 그러면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됐죠? 가장 어려운 7가지. 문화 및 집회시설 4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건 특징이 뭐다? 문화 및 집회시설이야. 모여서 박수치고 춤추는 시설이라고 했죠. 모여서 박수치고 춤춘다. 뭐가 있어? 첫째, 문화 및 집회시설. 2번째, 종교시설. 교회 가면 춤추죠. 3번째,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가서 춤 안 추면 이상한 사람이죠. 4번째 어디? 관광휴게시설.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막걸리 판 벌어지죠. 4군데 다 춤추잖아요. 다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소. 됐죠? 영업시설. 여기 뭐다? 열심히 뛰어서 팔아야 먹고 사는 직업군이라고 그랬죠. 열심히 뛰어서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무슨 시설? 판매시설. 팔려면 튼튼해야 된다. 운동시설. 지치면 쉬어야 된다. 어디 가서? 숙박시설에 가서 쉬든가 어디 가서? 고시원에 가서. 다중생활. 그렇죠? 4개잖아요. 판다, 운동시설, 숙박시설. 여기 다중생활 여기 들어간다. 2종 근생, 2종 근생. 그렇죠? 만약 500쯤대 이상이면 어디 속하고? 여기 들어가고. 500 미만이면 여기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럼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죠. 교육 및 복지죠. 교육 및 복지. 교육에서 3가지 나옵니다. 첫째, 교육 연구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그렇죠? 그 다음에 복지에서 의료시설 4가지. 그렇죠? 주거 및 업무시설군. 주거 및 업무죠. 주거 및 업무. 주거에서 3가지 나온다고 했죠. 우리는 집을 3개로 분류합니다. 작은 집, 단독주택, 큰 집, 공동주택, 더 큰 집, 교도소, 교정 및 군사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그렇죠? 4가지. 그럼 다 끝났잖아요. 이렇게 요 시설을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걸 못하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걸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보시죠.
판매시설, 위락시설로. 자, 판매 어디에 속해? 영업시설군. 위락시설로 속해? 문화미집회이죠. 그럼 시험지 옆에다 어떻게?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두 번째, 문화및 집회시설 군을 영업시설군. 그건 더 쉽죠. 여기 문화및 집회시설 군을 영업시설군. 밑에 내려가죠. 이건 무조건 신고. 세 번째,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세요. 단독주택 건축 용도가 뭐죠? 단독주택이야. 무슨 시설군이야? 주거 및 업무 시설군. 그 다음 뭘로? 다 가구라고 그랬나요? 다가구는 건축 용도가 뭡니까? 단독주택. 그렇죠? 단독주택. 무슨 시설군? 주거 및 업무 시설군이죠. 그러면 같은 주거 및 업무 시설군이죠. 주거 및 업무 시설군이면서 뭐가 같아? 호가 같죠. 단독주택. 즉 여기 보세요. 주거 및 업무 시설 4개 호가 있잖아. 보세요.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교정 및 군사시설, 4번 업무시설이 있는데 1번 단독주택의 종류 4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그러니까 같은 시설이 있으면 같은 호죠. 호면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거? 같은 시설금에서 근린생활시설 상호의 용도명이 있죠. 근린은 1종과 2종 2개 있잖아요. 1종을 2종으로 2종을 1종으로 이렇게 갈 때도 안 한다고 그랬죠. 건축물 대장 기상 변경 신청 안 하는 거 2가지. 같은 호. 두 번째 근린생활시설 상호관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한의원을 다중생활시설로 바꾼다고 그랬죠. 다중생활 몇 얼마? 400점 있다. 자 보세요. 한의원 어디 있습니까? 한의원 일종의세 무슨 설군? 근린생활시설군이죠. 다중생활시설 400점 타야 뭐야? 이종의세. 이종의세. 그렇죠? 같은 시설군이죠. 아니잖아. 어디 속해? 같은 이종구선이지만 이것은 근린생활 여기는 영업시설군이야.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됐죠? 5번 공장을 뭘로? 장례식장으로. 공장 어디 속합니까? 공장 여기 있죠. 장례식장 어디 속해? 여기 있죠. 같은 시설군이죠. 호가 틀리죠? 호가 틀리죠. 그럼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그렇죠? 정답 몇 번? 자, 이 문제 이렇게 정확하게 잘 풀었어야 돼. 아셨죠? 그럼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앞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올해 특히 개정된 거 앞으로 반드시 나오면 이렇게 시험지 옆에다 써놓고 이걸 보시면서 시험지 옆에다가 1번, 3번 옆에 이렇게 딱 표시를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푸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올해 바뀐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앞에 2분 아시겠어요? 네, 확실하게. 제17번 건축내 건축선이죠. 건축선 보세요. 여러분 건축선은 첫째 원칙적으로 건축선은 어디다? 보세요. 도로와 대지 경계선. 도로와 대지 경계선이 건축되는 거죠. 근데 도로 소유 너비가 4m가 못 돼. 그때는 건축선이 어디 된다?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유 너비 얼마? 2분의 1. 2분의 각각 양쪽으로 후퇴한 선이죠. 양쪽으로 후퇴한 선. 그러나 소유 너비에 미달해 있고 도로 반대쪽에 하천, 철도부지, 경사지가 있다. 그때 이쪽으로 후퇴를 못하죠. 이때는 하천, 철도부지,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반대쪽으로 도로 소요 너비만큼 수평 이동한 선입니다. 도로 소요 너비만큼은. 네 번째, 여러분 지정건축선이라는 게 있죠. 지정건축선 누가 정한다? 원칙적 확권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이. 어디에서? 도시지역에서만. 멀리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최고 몇 m까지? 4m까지. 뭘 거쳐서? 건축인의 시물을 거쳐서 지정공관선. 이게 지정건축선입니다. 도시정만 최고 4m. 마지막 도로 모퉁에서 가각전제 있죠. 자, 도로 모퉁의 대지가 있어요. 도로 모퉁의 대지 건축은 어디다? 2개 도로가 교차하는 도로 모퉁의 대지가 있다고요. 건축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네? 어디야? 뭘 망설여요? 어디야? 도로 경계선이라니까요. 예? 원칙은 어디라고요?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런 대지가 있다. 두 개 도로가 교차하는 도로 못된 대지가 있죠. 건수 어디나? 원천 도로 경계선이라니까요. 아무리 도로 경계선. 가각전제를 너무 차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각전제는 요건이 갖춰줘야 돼. 두 개 도로가 모두 8m 미만이고 교차각이 얼마? 120도 미만일 때. 두 개 도로가 모두 8m 미만이고 교차각이 120도 미만일 때만 가각전제를 한다니까요. 그렇죠? 아무런 얘기 없다. 어디? 도로 경계선. 이때 가각전제는 그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두 개 도로가 모두 8m 미만이고 교차각이 120도 미만이다. 이때 건수는 어디냐 하면 도로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따라 일정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죠. 일정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 이때 후퇴한 거리는 최소 얼마? 2m에서 최대 4m까지 후퇴한다고 그랬죠. 도로가 넓을수록 후퇴한 거리는 길다 짧다? 길다. 정비례합니다. 도로 넓이하고 후퇴한 거리는 정비례. 교차각이 클수록 후퇴한 거리는 짧다. 반비례합니다. 도로가 넓을수록 후퇴한 거리는 길고 교차각이 클수록 후퇴하는 것은 짧습니다. 이때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요거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 포함한다 제시킨다? 제시킨다 그랬죠. 제해되는 삼각형 면적이 얼마다? 이 삼각형 면적 최소 2제곱미터에서 최대 8제곱미터 된다 그랬죠. 왜 여기 2m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이니까 2가 되고 여기 4m면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이 그렇죠. 8이 되잖아요. 이게 대지면 제해되는 면적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각전제서 건축선이야. 그러면 건축선이 이렇게 정해지면 결론은 뭡니까? 건축선에 의해서 건축물이 제한받는다는 거죠. 건축선에서 건축물이 어떻게 제한을 받아? 1번 첫째, 건축물과 건축물의 담장은 무슨 선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마라. 건축물과 건축물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마라. 단 어디는 제된다? 지표 아래 부분은 제된다. 하나. 두 번째 뭐죠? 도로면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열고 닫았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건축선이야. 자, 그러면 77번 옳은 거죠? 옳은 거. 자,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또 풀어봅니다 여러분이. 자, 땡. 몇 번? 3번? 3번? 4번? 1번. 건축선은 대지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통상은 대지와 대지 경계선이다. 맞나요? 대지와 도로 경계선이지. 대지와 도로 경계선. 이걸 우리는 도로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2번.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고 있는 도로 모퉁이의 대지의 경우 두 개의 도로가 모두 8m 미만이고 교차각이 120도 미만인 경우에 하나예요. 가각전제한다. 아주 좋아요. 이 경우 후퇴한 거리는 최소 2m, 최고 4m이며 대지 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은 최소 2제곱미터, 최고 8제곱미터이고 아주 좋죠. 도로 너비와 후퇴한 거리는 정비례. 교차 가격 크기와 후퇴한 거리는 반비례. 그게 틀렸죠. 그것만 고쳐놓고 2번 문장은 그대로 기억하세요. 그 문장을. 에?
그러면 교차 2개 도로 교차는 도로 모든 건축은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다 들어가. 4번 건축물과 담장은 도로 경계선을 수직물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지표의 부분은 그러지 않다. 어때? 그렇죠. 도로 경계선이 아니지. 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말이죠. 누가 도로 경계선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원칙은 도로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죠. 근데 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분명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드시 건축선이라고 얘기해야 돼. 5번 지표면부터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을 열고 닫았을 때 건축 수직면을 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뭐가 틀렸어요? 지표면이 아니고 도로면이지. 차는 지표로 돌아다닌다. 도로 돌아다닌다. 도로면부터 4.5m 도로면. 그렇죠? 3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수 구청장 건축물의 위치 정비 환경을 정비하기 어디서 도시적이 하나요. 건축 임원을 지정할 수 있죠. 이때 대지면적 산정 시 이 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사이 대지 부분을 대지면적에 뭐 해준다? 포함시켜준다는 의미는 용적률 완화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아주 좋은 문장. 지정건축선 여기도 분명히 보세요. 허가권자 그러면 안 돼. 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원칙적 허가권자잖아요. 원칙 허가권자 문장 똑바로 보시라고요. 어디에서만? 도시적에서만. 도시적에서 최고 몇 m까지? 4m까지 지정할 수 있죠. 이때 대지면적 산지 포함시켜주죠. 포함시켜준다는 의미는 그 부분을 건축물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건축물 높이를 더 높여준다고 그랬죠. 용적률 완화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3번 되겠습니다. 78번 건축물 높이 제한. 77번 건축선 한 문제 보시면 되고 78번 건축물 높이 제한. 껴들지 마시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하면 키포인트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올해부터 건축물 높이 제한 2가지가 바뀌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가로기업별 건축물의 높이를 허가권자 지정 공고할 때 무슨 높이를 지정 공고했어? 무슨 높이를? 최고 높이를. 최고 높이를. 근데 지금은 최고 높이 아니고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고 개정됐죠. 근데 지금은 꼭 최고 높이가 아니고 최저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고가 빠졌습니다. 또 하나, 이번 후반기에 뭐가 삭제됐다? 도로 사선 제한. 도로 사선 제한이 완전히 삭제됐죠.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건물의 높이 제한하는 원칙은 가로구역 단위입니다. 가로구역 단위 건물의 뭐를? 높이를 누가?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뭘로? 조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높이를 정할 때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죠. 다르게. 그리고 도로 사선 제한이 없어졌다고요. 그렇죠? 또 일조권 때문에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지역은 어디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모든 건축물은 일조권 때문에 건물 높이가 제한됩니다. 이때 모든 높이는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어느 쪽으로? 정남쪽으로. 정남쪽으로 일정 거리를 떼어서 건축해야 되죠. 일정 거리는 얼마만큼이야? 조례가 정하는 거리, 그죠?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떼어서 건축해야 되죠. 근데 대통령령은 뭐라고 됐습니까?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돼 있죠. 에?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 얼마? 건물의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 1.5m 이상으로서 조례. 높이가 9m를 초과할 때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조례. 그렇죠? 또 1.5m를 뛰어가 아니라 1.5m 이상으로서 조례. 높이가 9m를 초과할 때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떼어서 건축해라. 이거죠. 자, 일조권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 지역이 있다. 어디? 중심상업자, 일반상업자. 중심상업자, 일반상업자 어떤 건축물도 일조권 적용이 받지 않는다.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건축물 높이는 용적률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맞나요? 용적률은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죠. 층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높이가 간접적으로 제한을 받는다고 그랬죠? 2번 최고 고도 지역의 건축물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해야 된다. 맞나요? 제 기억으로는 이 문제가 오늘 백선 문제에서 3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용도지수 2번 나왔죠?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고도지는 2가지만 기억하자고 그랬잖아요. 기준이 뭘로 정해지냐는 거. 그 다음 초과냐
미단은 요것만 기억하자고 그랬죠. 높이가 뭘로 정해져? 뭘로?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지. 그렇죠? 그럼 최고 고도는 최고 높이를 정한다는 거죠. 높게 건축해라 낮게 건축해라. 낮게 건축이 아니라 초과해서 건축할 수 없는 지구지. 초과해서 건축할 수 없는 지구. 반대로 얘기하면 이하로 건축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최고 고도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정한 높이 이하로 건축은 아주 좋잖아요. 또 초과라는 얘기 안 나왔다 해서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초과하지 말라는 것은 이하로 건축하라는 얘기야. 3번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의 모든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정북방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조례 정하는 거리상을 떼어서 건축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좋죠? 조례가 정하는 거리상 좋죠? 이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아까 시행령에서는 높이가 9m에 이를 때는 1.5m 이상으로서 조례, 높이가 9m를 초과할 때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조례, 시행령은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 중심상업적 일반사업적 어떠한 건축물도 일조권 적용되지 않죠. 5번 건축물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가로기간에 건축물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으로 반대쪽 경우 수평을에 1.5m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완전 삭제됐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되겠네. 자 19번 1조건입니다. 1조건 확보의 높이 제한이죠.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걸 보았습니다. 1조건 1번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정북 방향으로 1조건 확보의 높이 제한을 적용해야 되는 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이다. 맞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 안에서 모든 건축물은 정북방 인접대지 경우부터 일정 거리를 떼야 됩니다. 2번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에서 정북방의 1조건 확보를 위한 구체적 격리 거리는 대통령 영이 정한 범위 안에서 건축 조례로 수정한다. 좋죠? 아까 대통령 영이 정하는 범위 아까 9m 요겁니다. 3번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택지 개발 지구라든가 도시 개발 지구 어떤 집단적인 개발 예정지역 있죠? 집단적인 개발 예정지역 첫 번째 밑줄 정북방의 대지 소유지와 합의한 경우 대지 소유지 합의한 경우 둘 이런 경우는 정남향의 인접 대지 경계에서부터 일정 거리를 격리할 수도 있죠. 예외적으로. 또 하나 불가피한 경우 집단적인 개발 예정지역 두 번째 합의한 경우 세 번째 불가피한 경우 뗄 수 없는 경우 있죠. 네 번째 1조건에 대한 규제를 가장 강하게 적용받는 건축물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수되어 있다. 맞나요? 보세요. 여러분 건축물 용도 28가지 있죠. 28개 용도 중에서 1조건 때문에 건축물 높이를 가장 강하게 받는 건축물은 공동주택이야. 아파트 연립 다수대. 왠 줄 아세요?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1조건 적용되는 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두 개 지역뿐입니다. 그럼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 있으면 모든 건축물 1조건 적용받아. 공동주택이든 공동주택 아니든 상가든 모든 그죠? 반대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만 벗어나면 1조건 적용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그 건물이 뭐라면 공동주택이라면 추가적으로 받는 거야. 어디서? 모든 지역에서. 어디만 빼고?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만 빼고. 아셨죠? 자 그럼 다시 여기 보세요. 모든 건축물이 1조건 적용되는 지역 어디다?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반대로 어떤 건축물도 1조건 적용받지 않는다. 무슨 지역?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하나 더. 그 중심상업적과 일반상업적만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1조건 적용을 또 받는 건축물 이게 뭐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건물의 층수가 2층이야.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면 1조건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식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이었고 5번 공동주택인 경우 1조건 적용 대상 지역은 중심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아니죠.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여기까지 잠시 쉬겠습니다.